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닉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이 많이 상승했어요. 갑자기 빵 날라갔네. 여기서 좀 거래량 들어오면서 날렸죠. 약간 하락삼각형 패턴 주고서 날린 모양새. 일봉에서도 잘 가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 캔들은 29.97%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주면서 약간은 좀 빠진 모양새. 그래도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계 물량 들고 있죠. 기관계에서는 사모펀드, 롱바디 화이트 캔들 그것도 약간 갭 상승하면서 돌파기에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가에 동반됐고요. 거래대금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거래대금 513억이니까 거래대금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뭐 이 회사에 비한다면 그래도 뭐 거래량은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 단기 고점의 모양새가 있어요. 약간 조정을 줄 수는 있는 모양새. 하지만 그래도 뭐 거래량이 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은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긴 하겠죠. 우선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제닉의 최근 주가 급등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 여기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해드렸는데 그 동영상도 링크 시켜둘게요. 이 글은 제닉의 최근 주가 변동과 관련된 주요 배경 및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닉의 미국 시장 성장과 사업 구조 개편. 제닉은 2001년 설립된 화장품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으로 마스크팩과 기초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팩 그쵸. 근데 이제 그 제가 몇 시간 전에 또 저걸 분석을 했거든요. 뭘 분석했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도 ODM 회사죠. 요새 ODM 회사가 잘 갑니다. 어, 이런 소식도 있었죠. 버크서 해서웨이가 미국의 화장품 소매 업체인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예,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았다는 소식. 버크셔의 울타뷰티 투자 소식은 화장품 OEM 및 ODM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 상승. 한국 화장품 제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살짝 볼까요? 거의 차트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ODM, OEM 관련 기업. 근데 또 제닉은 약간 다른 건 있죠. 하여튼 기본이 이제 ODM 기업이 요새 잘 뜨고 있다는 거. 하나증권에 따르면 제닉은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 높은 판매 순위를 기록 중인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의 주요 제조사로서 대량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코스트코, 세라포, 타겟 등 오프라인 채널로의 확장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이따가 그 재무제표 체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2024년 9월 이때도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이때도 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에는 뚜렷한 호재가 없었지만 이후 아마존 지출 성공에 대한 시장의 재조명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건 이제 9월 달에 나왔던 모멘텀이었고 그리고 7월 달에 제닉은 2024년 7월 운영자금 조달 위해 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최대 주주인 솔브레인 홀딩스가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유상증자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제닉스에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야, 특이사항. 솔브레인 홀딩스가 보유 지분인 34.5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7월 달에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올라간 이유는 알겠죠?
자세한 거는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예전 뭐 이야기도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딱 보셔도 모멘텀이 무엇인지는 아실 거고. 그 가장 지금 중요했던 게 이거였죠. 제닉은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 높은 판매 순위를 기록 중인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의 주요 제조사로서 대량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 진출의 성공적 아마존 진출 성공에 대한 시장의 제조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받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저거 한번 봅시다. 수급을 좀 살짝만 볼까요? 그래도 예의상 수급을 좀 봅시다. 근데 어차피 뭐 주가는 네, 이렇게 상승하긴 하는데 뭐 음봉 양봉 이렇게 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좀 거래량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약간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좀 이게 지금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약간 많잖아요. 이건 좀 매도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조정을 받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 추세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살펴본다면은 수급이 최근엔 괜찮죠. 개인 물량 털리죠. 기관계 물량이 들어오고, 그치. 기관계가 잡아채면서 올리네, 겠죠.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기관계가 좀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외국인가의 물량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대금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500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종목 자체가 소형주니까 500억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튀면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좀 흑자 전환됐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 소식도 제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제닉의 최근 주가 급등의 실적 개선과 흑자 전환된 부분, 미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에 대한 진출에 일부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제닉은 2001년 설립된 화장품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으로 마스크팩과 기초 화장품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유미팩이라는 자체 브랜드가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며 인지도를 높였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 구매 채널의 변화와 중국 소유의 이탈로 영업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영업이익 6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흑자 전환, 네,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좀 살펴봤어요.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요건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5월 14일자 분기보고서하고 그러면 8월 14일자 분기보고서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거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무상태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회사 자체가 이 이익금이 마이너스죠. 회사 자체가 최근에 흑자 전환되는 그 모멘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부채 비율이 60이고요. 자본율이 40입니다. 뭐 이 정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그 회사 자체가 원래부터 좀 돈을 벌었던 회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재무 상태가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은 약간 모멘텀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요. 좀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확실하게 그건 있네요. 그 매출액이 63억 원에서 89억. 근데 매출액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워낙 이 회사가 작은 소형 회사다 보니까 소형주다 보니까
63억에서 89억,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매출의 그 포지션이라든지 아까 전에 그 이 회사의 그 아마존 진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실제적으로 재무제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올라가는 것은 네,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무가 받쳐주긴 해요. 하지만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좀 올라가다가 나중에 한번 꼬꾸라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지만 왜냐면 요새 그래도 화장품 쪽은 이제 약간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는 게 뭐 중국에다 직접 판매하는 영역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그 소비의 그 역할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다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미국 시장에만 판매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네, 화장품 쪽이 같이 살아납니다. 네, 단순하게 뭐 중국이 살아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판매한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1대1 개념이 아닙니다. 그 국제적인 돈의 흐름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중국 시장이 살짝끔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화장품 쪽에 부각이 되긴 하죠. 소비자 쪽이.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5월 14일자 분기에는 마이너스 했죠. 56억 원. 근데 88억 원으로 확 증가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걸 알겠어요. 이 영업이익률이 이전 분기가 마이너스 8.8%잖아요. 근데 당분기가 9.9%잖아. 그럼 진짜 많이 번 거죠. 우선 뭐 매출도 좀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8.8%에서 9.9까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진짜 돈 많이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8.8%에서 9.9%면 진짜 많이 성장한 거고요. 근데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9.9%에서 네, 78억 원, 그래서 8.8%가 된 거,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뭐 확실하게 뭐 근거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꼬꾸라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재무까지 체크드렸고 요거는 이거 통해서 봤어요. 이게 8월 14일자 볼까요? 여기 89억 원이죠. 매출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0 영업이익은 근데 영업이익이 뭐야? 8억 8,800만 원이야? 잠깐만 씨. 8억 8,800만 원? 8억이야? 야, 8억이면 영업이익이 8억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보시게 되면 매출은 100억 원, 8억, 10억. 반올림하면 10억 정도 되는 거지. 근데 확실하게 모멘텀이긴 하네요. 예. 왜냐면 이게 실제적인 어떤 그런 베네핏이 크진 않네. 어, 단기 순이익도 지금 7억이잖아요. 반올림 해봤자 8억이니까. 그치. 그래도 뭐 지금 이 회사의 모멘텀은 그거죠. 예전에 뭐 적자였다가 최근에 흑자 전환.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성공전 진출. 그 성공전 진출이 앞으로도 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좀 흔들어대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아무래도 좀 투자주의를 받았으니까 약간 좀 흔들어 되긴 하겠죠. 근데 나중에 한번 꼬꾸라지긴 할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살펴볼까요? 요거는 제가 따라라. 요거는 네, 그렇고. 요거는 제가 여기다 업로드 해드릴게요. 돈가치 TV에 여기에 그 한국 화장품 제조 국내 주식에다 업로드 해드리고 요거에 대한 링크는 이 블로그 여기 제닉 있잖아요. 여기 아래다가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요거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돈가시 TV에 오셔서 뿅뿅뿅 네, 여기 가입 버튼 한번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네, 가치 투자로도.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흘같이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